확인해야 돼. 조회수가 0이야, 0. 안 바뀌어. 어떡해. 영상을 올렸는데. 두 놈이 빠졌는데. 두 놈 다. 아, 선생님 저 못 봤어요. 그러더라. 67번.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하시고요. 덥다. 좀 끄자. x 4제곱 2차 방정식이야. 아직까지 니들이 고등학교 와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더 해야 돼. 당황스럽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보통 고차 방정식 적게 나오는 학교가 2차 함수까지입니다. 보통이 고차 방정식까지 들어가고. 양이 많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지금 5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안 하겠니? 당장 이 문제가 내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마인드로 좀 해야 돼. 수학은 좀 그렇다 쳐. 근데 수상이라도 알겠지? 내가 말했잖아. 수상에 한 70%의 노력을 하고 수학은 한 30%의 노력을 하시라고.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수상 좀 더 어려운 거 하고. 3월 때부터는 수상만 주구장창 하게 될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바탕을 하긴 그렇잖아. 맞지? 애들 다 기출문제 풀고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심화 유형도 풀고 있을 건데, 그때부터 다시 기초를 다지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조금 합시다. 겨울방학 때. 하나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돼. 하나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다. 는 말은 뭐야? 얘가 실근 가지면 얘는 허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허근 가지면 얘가 실근 가지면 얘가 허근 가지는 얘기지. 맞지? 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냥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 단 개수가 실수이면. 개수가 A가 실수일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모든 정수니까 정수는 실수야.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예요. 판별식, 짝수공식 좀 쓰자. 뭐야? 4 빼기 A 더하기 1.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짝수 공식이 안 되네, 얘는 또. 16A 제곱인가?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인정? 그게 하나의 방정식만 실근을 간다는 뜻이야. 또는 얘가 음수면 얘는 실근이니까 실근이니까 중국 들어갑니다. 실근이니까 중근도 실근입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얘를 먼저 풀게요. 얘랑 동시에야. 동시에.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얘 먼저 풀게. A가 따라서 A가 5 이하입니다. 얘 푼다. 16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16A의 제곱 넘기니까 8A A는 8분의 1보다 됐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지. 근데 밑에는 얘 풀면 반대겠지. 또 풀면 바보야.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 맞지? 얘 풀면 얘지.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어떤 숫자가 5보다 크면서 8분의 1보다 작겠니? 여기는 없지. 그래서 이쪽에는 없고 위에 것만 되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이 사이에 정수 뭐 있어요? 정수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합이니까 15입니다. 알아듣겠어? 더하면 돼. 7, 10, 15. 괜찮아? 이렇게 눈이 피곤해. 자다 와서 피곤해. 조금이라도 체력을 좀 남겨놓으세요. 공부하시려면 알겠죠? 월요일부터 좀 길게 3시간 40분이 엄청 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낮에 방전해서 오지 마. 힘든다. 적당히, 그래도 에너지는 좀 남겨서 학원에 왔으면 좋겠어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 학교 시험은 진짜 잘 나와요. 뭐뭐에 관계없이 중근. K값에 관계없이 중근. 뭘 먼저 한다 그랬어? 얘를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K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처럼 K로 묶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중근을 가질 조건을 하고 나서 얘를 하는 거야. 까먹으면 안 된다. 순위를. 얘를 먼저 하고 나서 묶어야 돼요. K. K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K에 관한 항등식처럼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얘 먼저 하고 하나. 중근을 가질 조건을 한 다음에 K로 묶어야 된다고. K로 묶고 나서 중근 가질 조건 못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중근을 가질 조건을 먼저 하는 거야. 짝수 공식. 이게 중근 가질 조건이야. 맞아 안 맞아? 중근 알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는 0. 알아 몰라? 알지? 그거 쓴 거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게 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진짜 외워야 돼. 이거 학교 진짜 잘 나와. 학교 시험에.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있지만 중근을 갖는다.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 문제를 풀어. 중근 가질 조건이 판별식 D는 0이잖아. 알아 몰라? 판별식 알지? 정리한다. K제곱 사라진다. 그런 다음에 잘 봐. 문자가 3개나 돼. 3개. 못 풀어 원래. 그런데 이 말 때문에 풀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있는 걸 묶어요. K가 없는 걸 따로 쓰세요. K값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쪽 0이고 이쪽이 0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K가 A가 몇이야? 3 집어넣으니까 B는 몇이야? 9.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둘이 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알겠죠? 이게 뭐뭐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나왔을 때 풀이입니다. 학교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86쪽 판별식 활용부터 다시 유형별 문제를 풀어봅시다. 판별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뭘 판별하죠? 근의 개수를 판별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 실근이면서 중근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단 개수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단 중근은 상관없습니다. 까지가 정확한 판별식에 대한 개념이야. 내가 말한 것처럼 읊조릴 줄 알면 돼요. 할 수 있겠어? 해봐. 할 수 있다면서. 할 수 있겠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해야 돼요. 열리는 게 아니라 해야 돼, 진짜. 아니더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 2차,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어떻게 풀었지? 중학교 때? 반띵의 제곱. 기억납니까? 그걸 고등학교, 이제는 식에서는 판별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는 반띵의 제곱으로 했는데. 오케이? 수상부터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을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과 중근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제.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t는 0이라고 풀 수 있다고. 알아듣겠어? 이 3종 세트를 알겠니? 이렇게 나오든 풀이는 얘라고.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시면 돼요. 짝수 공식 알지? 알아 몰라? 알아? 말해봐. B 프라임 제곱 AC. 오케이? 언제까지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C로 풀 거야? 짝수 있을 땐 짝수 써야지. 이제 A가 1이고 C가 이거니까 그냥 이제 다 쓰시면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풉시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제곱에 사라지네? 플러스 4는 0. 그래서 K 제곱은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곧바로 나오죠. 그래서 모든 실근의 답은 0이죠. 됐나요? 밑에 거 한번 풀어봐. 70번. (70번부터) (71번을) 풀어봐라. 71번. 71번은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거든. 풀어봐. 71번.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71번 빨리 풀어봐. 이거 앞에서 했어. 인수분해 때 있었어. 인수분해에서 있었던 유형입니다. 근데 왜 또 나왔을까?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그 얘기거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가 판별식 t는 0은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얘는. 얘는 들어야 돼. 그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처럼 풀면 되긴 하는데. 기억나니? 이 유형이 있었다는 거? 내림차수 정리해야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얘를 쪼개라 그랬어.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나중에 쓰고
얘가 2y, 3y. 1이 나와야 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1, K,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돼. 얘 숫자가 아니야, 문자야. 그 너무 힘들어, 이 방법이. 인수분해할 때는 때려 맞춰서 찾았어. 기억나니? 그 유형? 찾아줄까? 그 유형이 있어. 즉, 이 방법을 하려더니 너무 힘들단 말이야. 한 번에 딱 때려 맞춰서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맞추기가 힘들어. 얘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때려 맞추는 것도 적당히 때려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이 문제도 지금 하는 방법을 풀어도 됩니다. 결국 잘 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해 해봐. 장난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인수분해 안 되면? 네? 인수분해인데 근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을 쓰면 되잖아.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해버려. 근 구하면 몇이야? 9 더하기 4니까 13인가? 맞아? 그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해. 이해가? 이해가 안 가? 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그 얘도 뭐 할 거야? 그냥 근형을 써서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걱정 마. 적당히 해줄 테니까. 근형을 써. 뭐야? 2분의 맞아?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플라 b 제곱 마이너스 ac 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4ac구나. 쏘리. 마이너스 4 그대로 쓸게. 마이너스 6y 제곱 7y 빼기 k입니다. 됐어? 복잡하지만 우리가 쓴 거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할게. x 쓰고 이거 쓰겠지 여기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것도 쓰겠지. 맞아?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 이게 힌트야. 얘 1차식 맞죠? 얘 1차식 맞지? 그럼 얘도 1차식이 돼야지. 그러면 뭐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루트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가 무슨 식이 돼야 되지? 0이 되면 돼요. 사실 0 말고 또 무슨 식. 이렇게 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니? 이렇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아? 이해가? 그럼 이 안에가 무슨 식이 돼야 돼? 0 빼고 또 뭐?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 했어? 무슨 식?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 그래? 완전 제곱식. 여기 했잖아. 완전 제곱식. 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루트가 사라져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루트 안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루트 안을 가지고 다시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즉 내가 표시한 여기 y-1의 제곱 4-6y 제곱 플러스 7y 빼기 카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루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게 돼요. xy가 1차식이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정리 좀 할게.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플러스 24y의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그럼 25y의 제곱에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입니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되는 조건이 중근이라 했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식에서 다시 판별식 쓰시면 돼요. 짝수 공식 15의 제곱 25 4k 플러스 1은 0 해서 k값 구하시면 됩니다. 225 25니까 100k 마이너스 25 너무 길니까 100k는 200입니다. k가 몇이다? 입니다. 이렇게 푼다. 학기 시험도 잘 나온다. 근데 되게 복잡하지? 잘 봐. 결론이야. 결론. 첫 번째, 이 식 가지고 내가 결국 근해공식 썼다는 건 근해공식을 써서 내가 이 안을 찾은 거지, 맞지? 이 안에가 뭐야? 첫 번째 식에. 판별식이야. 판별식을 먼저 한번 해. 맞지? 판별식을 펼쳐 썼지, 다시. 다시 또 뭐 했어? 판별식 썼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라고 푸는 거야.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2번 쓰면 돼. 판별식 한번 써. 뭐 나오겠지? 그 식 가지고 다시 판별식 써. 그게 0이라고 풀면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표현됩니다가 해답이 됩니다. 풀이 방법이야. 결론은 간단해. 판별식에 판별식만 쓰는데 왜 그렇게 세서 이 문제가 풀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처음에. 판별식에 판별식은 0이라고 풀면 k값이 나옵니다. 항상 두 1차식의 곱. 이렇게 xy가 섞여 있는데 xy 말고 어떤 다른 문자 섞여 있을 때 이 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나오면 판별식의 판별식은 0입니다. 먼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 정리한 후 판별식, 근해공식 쓴 게 결국 판별식 쓴 거야. 판별식. 이 부분만,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 다시 판별식은 0. 그게 결론이야. 이 결론 알면 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됐지? 그래서 어려워, 이 유형. 71번. 기억했으면 좋겠어? 판별식의 판별식? 그래서 설명한 거고요. 보자. 이제 6번 유형으로 갑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응? 몰라. 니들 질문이 없었잖아. 숙제 질문이. 다 나가도 되지 않을까? 야, 몇 개 안 돼. 11번까지 해봤자, 12번까지 해봤자, 13번까지 해봤자 몇 장 안 됐잖아. 3장 되나? 외우라 했죠? 두근. 첫 번째, 두근의 합이 뭡니까? A분의 B입니다. 두 번째, 두근의 곱은 뭡니까? A분의 C입니다. 외웠지? 외웠지? 외워야 돼! 세 번째, 두근의 차는 뭡니까? 뭐지? 맞죠? 플러스. A 플러스는 뭐야? A 분의 아니야? 먼저? 위에가 그 맞죠? 네, 판별식. 그래서 뭐야, 정확하게. A분의. 야, 그렇게 하면 못 써먹잖아. 시험 볼 때. 그냥 근해 공식의 루트 D. 근해 공식,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쓰면 돼. 야, 이게 두근을 근해 공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형태는. 알아? 빼면 돼. 두근의 차. 외워야 돼. 얘는 짝수 공식 안 돼. 참고로 얘는 짝수 공식 안 됩니다. 일반 공식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정도 외웠으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x제곱에 7은 0이야.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야, 생각해봐. 설마 직접 알파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할 그런 의지를 가지면 안 되지. 왜?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 되면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당연히 우리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뭐? 로 묶을 생각이 들어야죠. 짠! 내가 원하는 값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이네요. 최종적인 답은 2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바로 밑에 거 해봐. 어렵지 않다. 곱셈 공식 변형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했어? 다 했으면 바로 밑에 것도 해봐. 어떻게 푸나 보자. 금방 푸네. 조금만 집에서 좀 해오면 정말 잘할 텐데, 자식들이. 집에서 하네. 이야. 풀었어? 전개해서? 짱이야. 계산력 짱.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오지만 왠지 좀 복잡할 것 같지 않니?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했어? 해도 답은 나와. 좀 복잡하게 좀 길어지고 계산 너무 지저분하면서 나 왜 그러지 하면서 그렇게 뭐 약간 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면 답은 나옵니다. 이씨, 이거 해서 못하면 안 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뭐 3제곱 알베타 이거 아니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3알파 베타 제곱 3알파 베타 제곱 9알파 베타 맞죠?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이 두 개는 마이너스 3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제 다 대입하면 답이야. 그런데 이건 상관없거든? 근데 식이 복잡해질수록 주어진 식에서 2차가 있으면 무조건 차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 돼. 차수 줄이기. 2차보다는 1차가 낫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근이라며. 대입해. 얘는 별 차이 없다 그랬어. 그럼 알파를 줄여. 1차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줬잖아. 대입해. 안녕? 대입해. 그럼 뭐야? 4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고 얘를 굳이 똑같이 또 할래? 똑같은 애인데? 그럼 베타 제곱 뭐겠어? 4베타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당연히. 맞아 안 맞아? 이제 또 여기다 대입해. 그럼
4베타 더하기 3 마이너스 3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베타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더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차수 줄이기. 오케이? 이렇게 접근해서 풀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알겠지? 이게 차수 줄이는 거야. 괜찮지? 그게 87쪽의 내용이었고요. 88쪽으로 갑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84쪽의 내용을 보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이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때 잘 봐라. 문제 유형의 7번인데 두 근이 이런 표현이 나와. 야, 두 근의 차가 2다. 이런 표현이 나와. 이런 표현, 문제에서. 첫 번째 풀이하는 방법. 두 근을 알파 더하기 2로 설정합니다. 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니면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아까 뭐라 그랬지?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이거 이용해서 곧바로 해도 돼요. 이게 푸는 게 더 간단해 훨씬. 알겠지? 은근히 두 근의 차란 말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차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두 근의 비가 나와요.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설정하냐? 설정, 식. 두 근을 어떻게 설정해? 2알파, 3알파로 설정해야 돼요. 2대 3이니까. 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거야. 처음 시작 자체를. 오케이? 세 번째. 두 근이 연속한 정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알파 더하기 1이라는 얘기야. 맞아? 이 말은 두 근의 차가 몇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아야지 이런 유형들을 풀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알겠지? 두 근의 관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괜찮나요? 8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면서 x제곱 k 더하기 1x 이는 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양수 k 값 구하래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그러면 두 근을 어떻게 설정해? 알파, 2알파로 설정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설정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대입이 아니라. 대입하면 복잡해져. 이렇게 설정하고 두 근을 설정하면 풀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풉니다. 관계식 세워서 풀기. 기억해야 돼. 풀이까지. 풀이하는 방법까지. 첫 번째, 두 근의 합. 이게 두 근의 합이죠. 공식으로 k 더하기 1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맞지? 두 근의 곱 입니다. 됐어? 이거 가져서 먼저 알파 값 찾으세요. 알파 제곱은 뭐다? 1이다. 2알파 제곱이 2니까. 알파는 1과 마이너스 1인데. 맞아, 안 맞아? 첫 번째, 알파가 1이라면, 이따 1느니까 3은 k 더하기 1이니까 k가 2가 돼요. 조건 만족해요. 이게 답이겠네.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은 k 더하기 1이에요.
이때 K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 값은 1, K 값은 2.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알겠어? 어떻게 푸는지? 근각에서의 관계. 85번 해봐. 두근의 차. 두근의 차. 두근의 차. 공식 써도 되고. 두근의 차.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공식을 풀면 훨씬 간단해요. 두근의 차 구한 공식.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외우셔야 돼요.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두근의 차. 두근의 차. 공식 쓰니까 간단하지? 그래서 쓰라는 거야. 두근의 차 구하는 거 저거 외우라는 거야. 외우면 세상 편해져요. 맞지? 안 외우면 이렇게 설정해서 근각에서 관계 두 개 써서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요. 좀 귀찮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두근의 차. 두근의 차. 공식 쓰면 금방 나와. 뭘로 풀었어? 얘로 풀었어, 얘로 풀었어. 위, 아래. 이런. 왜? 위에가 익숙하거든. 맞지? 근데 밑에는 빠르거든. 빠른 걸 연습해야지 실전에서 사용합니다. 실전에서 평소 때 이거 안 쓰면 진짜 시험 볼 때 못 써, 이거. 불안해서.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고 있어. 진짜라니까. 그래서 두근의 차 나오면 무조건 공식으로 풀어! 제발 좀. 공식이 뭔데? A분의 루트 D예요. 이 A가 이 A는 아닌 거 알지? 이 A는 X제곱의 개수야. 1 루트 짝수 공식 안 된다 했어. 2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의 마이너스 1 다 써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풀로. 그 결과가 2예요. 이게 공식 쓴 거야. 그냥 공식 끝. 양변 제곱 4 빼기 4a의 제곱에 플러스 8a가 양변 제곱했으니까 얘도 제곱해야 되니까 4예요. 넘겨. 4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에요. 4로 나눠. a로 묶어. 0과 2입니다. 양수의 2예요. 끝. 세상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외울만 하잖아. 외울만 하면 좀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알겠지? 두근의 차. A분의 루트 D. 외웠으면 써먹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평시험일 때도 쓸 수 있어. 주구장창 이렇게만 풀지 말고 제발.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더 간단해. 알잖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요. 시간차. 알겠지? 두근의 차. 반드시 기억해. 정말 많이 물어봐요. 두근의 차. 알겠지? 87번? 네. 87번 볼까요? 살짝 봐봐. 두근의 비가 2대 5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두근의 비를 어떻게 쓰라? 두근을 어떻게 설정해? 두근의 비가 몇 대 몇이래요? 두근의 비. 두근의 비가 2대 오면 설정을
두근을 어떻게 설정해? 2알파, 5알파로 설정합니다. 가끔 이렇게 나와. 두근의 절대값의 B가 2대5래. 2알파, 5알파로 너무 망한다?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 얘는 B가 나왔으니까 둘이 같은 부호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2알파, 5알파로 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라고 했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어떤 방식? 어떤 방식으로 푼다? 써있잖아! 써있는 것도 물어보도 대답도 안 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푼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푼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두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풉니다. 야. 무조건. 두근의 합은 뭡니까? 7알파예요. 그게 A 더하기 2입니다. 인정.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알지?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5알파. 그게 A분의 C입니다. 인정. 이런 거 우리는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 연립방정식 풀이의 기본 방법은 뭐다? 대입법이야. 가관법이 아니라. 왜? 2차부터는 가관법을 못 풀거든. 다 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알파야, A야? A지?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는 게 낫잖아. 여기다 넣어서. 이해 가니? 바꿨으면 알파값 구하면 돼. 알파 구하는데 다시 대입해서 A값 구해도 돼. 근데 굳이 뭐 알파값 구할 필요는 없잖아. A값만 곧바로 구하면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10. 알파 제곱이니까 7분의 A 더하기 2의 제곱. 2A. 이거 풀면 답 나와요. 괜찮아? 안 풀어도 되지? 여기서부터는. 2차 방식. 풀어줘? 아이씨. 이상해. 숫자들이. 이거 왜 이래, 이거. (5a의) 제곱 4, 5, 20a 4, 5, 20 5a의 제곱 마이너스 29a 플러스 26 됐죠? 뭐래? 모두 구하라. 이거 인수분해 돼요? 5, 1 뭘로 돼? 4, 5? 오케이. 찾았어. 그래서 A가 5분의 4랑 A가 5가 나옵니다.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적분하는 방법 알겠어? 괜찮아? 설정!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차는 공식. 기억하면 이 유형 다 풀 수 있어요. 알겠니?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울 것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풀이를 딱딱딱딱딱 머릿속에 체계화 시켜야 돼. 딱 보면 풀이 방법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유형들은. 거기다가 짬뽕 좀 더 심한 유형을 머릿속에 채워 넣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근과 계수 관계는 설정해서 푸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x제곱 ax 더하기 b 얘 두근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 할 때 b 빼기 a 값을 구하라. 그냥 두근이 다 문자야. 그런데 여기 구할 수 있겠네? 근을 직접 구했더니 정수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세요. 알겠지?
이 식의 두근을 구할 수 있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요. 두근의 합은 몇이다? 몇? 마사. 두근의 곱은 뭐다? 6이다. 괜찮지? 괜찮아야 돼.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주구장창 중학교 때부터 썼던 공식이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a고요.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뭐야? b입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b값 나오잖아, 그냥. 맞지? 그래서 얘는 36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곱셈고치 변형. 그래서 곱셈고치 변형이 중요한 거야. 언제 나올지 몰라요. 또 나왔잖아, 지금 계속. 16 빼기 12. 4네요. 얘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B값. A값, B값.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0이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알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 모르시면 안 돼요. 바로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 설정해서 풀란 얘기야. 잘 돼요? 잘 돼? 약간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해서 좀 나을 거야. 2차 방식까지는, 2차 함수까지는. 정확히 하면 중학교 심한 문제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쓴 다음에 연립방식 풀면 되죠. 잘 돼? 됐어? 안 해도 돼?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했어? 내가 알고 싶은 부탁하면 이거고요.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식의 두근이 얘니까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6.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마3. 전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연기니까 4. 얘가 4. 전개해서 얘가 4. 알파 더하기 베타 5는 마3. 알파 베타는 마8. 그래서 N은 마8.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냥 2번 연속해서 써서 연립방정식처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자. 이제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9번 유형으로 갑시다. 아이들아 봐봐. 얘 인수분해하래. 칠판 볼래 잠깐.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봐. 이 방법 말고 얘의 해를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얘 해가 뭐냐면 근해 공식을 썼다 치게. 선생님 그대로 왜 써요? 인수분해 되는데. 그냥 썼다고 칠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와 마이너스 1 빼기 1이어서 1과 마3 이렇게 근이 나와요. 인정? 그러면 아까 내가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두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결국 인수분해라는 것은 근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근이야. 그러면 x 빼기 1이라는 식이 있어야 되고요. 인수정리처럼. 이게 근이야.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 가니? 즉 이런 거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래.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뭘 이용해? 근을 구해버리라고 그냥. 근 구하고 알파 여기다 근 하나 쓰고 근 구해서 여기다 한번 또 쓰고 이게 인수분해거든. 즉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해버리라고 그냥. 근의 공식 써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 1 빼기 ac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근이 뭡니까?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i라는 거랑 마이너스 1 빼기 i라는 이 두 근이 나왔어. 두 근. 그러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씁니까? 고민하지 마. x 빼기 네모 이 네모 자리에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을 때는 대신에 가로를 해서 집어넣으시기 바래요. 됐죠? 그리고 나서 답 쓸 때는 가로 사라지게 해서 분배 법칙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야. 뭐가 안 될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알겠죠? 해봐. 94번. 그냥 근을 구해. 근형을 써서. 그리고 x 빼기 니들이 구한 그 근을 하나씩만 갖다 넣으면 돼. 괜찮지? 괜찮아? 안 해도 되겠어? 괜찮니? 괜찮아?
괜찮지? 근해공식만 쓰면 되지? 봐봐. 식을 구하라. 이러면 식 구하라는 얘기야, 식.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래요. 혈내근 같은 내용인데 잘 봐. 잘 봐라, 잘 봐라. 지금 배웠던 방법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설정해. 근이니까. 분배 어떻게 해? 해볼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이해 가니? 이해가?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본 거야.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분배 법칙. 이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보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왜? 플러스 i랑 마이너스 는 사라지니까 얘는 계산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식을 구합니다. 근데 좀 귀찮지? 왜? 여기가 그지 같잖아. 분배 법칙 하기 싫잖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다고 다시. 왜? 우리는 잘 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2차 방정식인데 얘를 a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낫겠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이에요. 이게 두 근을 알려줄 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맞지? 이걸 전개해버려.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인정하니 여기까지? 그럼 결국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더라도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뭡니까? 아주 깔끔한데 2예요. 두 근의 곱은 뭔데요? 얘랑 곱하는 거야? 2예요.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은 반대, 곱은 그대로. 그래서 식을 곧바로 합은 반대, 곱은 그대로. 가장 실수하는 게, 잘 봐라. 얘가 1일 때는 상관없어.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가. x제곱에서 3이래.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어떻게 써? 그렇지. 전체에다 3을 해야 돼요. 알겠지? 지금은 1일 했으니까 뭐 쓸 필요 없고. 알겠지? 이것만 주의하면 돼, 여기서는. 비교해! 그럼 A가 마이너스 2. B가 2입니다. 마사 더하기 2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99번 해봐. 99번. 학교 시험 잘 나와요. 99번. 이거 하고 쉬세요. 아시겠죠?